안녕하세요, 홀러석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매매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로 명절 이후 증시 전망,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미국 증시 전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증시 전망, 네 번째로 수익 실현 필수 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로 명절 이후 증시 전망.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속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외국인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증시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죠.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번 총선이나 대선 할 때 공약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언급되는 그런 종목들, 출산, 일자리 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북한 관련주, 그런 주들이 들썩들썩 하겠죠. 그런 주들이 어떤 주가 있느냐, 그런 주를 하나하나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언급을 드렸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화면, 거래량 급증화면, 이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되기 때문이죠. 이 화면들에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 급증하면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약발이 다 끝나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총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급등 뭐 20%, 100%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짧게 짧게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5일날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되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량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물량들이 5월, 6월에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향후 미국 증시 전망인데요. 파월 의장이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인데 보시면 S&P 500의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스닥을 보시더라도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전 고점, 최고점을 지금 향해서 테스트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있죠. 그런 큰 기업들이 이 지수를 이끌고 갔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이 다 고르게 다 상승을 하면 그게 굉장히 탄탄한 시장이지만 실제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나 그런 이슈 받는 그런 몇 가지의 테마, 그런 테마들만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테마들이 조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이슈가 해소가 된다든지 인기가 없어진다든지 해버리면 그 시장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일로 투자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약효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수적으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또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잡았다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를 목표치를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미국
증시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증시를 보시면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비교해서 굉장히 약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저PBR 문제나 뭐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증시는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 받고 있다고 해서 언젠가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제도가 개선되고 법이 개편되고 해야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그냥 기대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도 만약에 그게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법이 개편이 되지 않는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또 그냥 그대로 또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1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지 않고요. 1000에서 700 사이를 계속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할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지금 무너진다,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 영향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600선, 650선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하락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냐, 우리나라도 지금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수출로 먹고 사는데 실제로 수출로 먹고 살죠. 그런데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그렇지만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 실적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지금 보면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대응, 안일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몰빵 대응,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 실현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시장지수 확인 당연히 해야죠.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종목 찾을 때 캔들의 위치와 양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고가에 있다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고가 대비해서 70% 하락한 위치, 이런 하락한 위치에서 반드시 매수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매수를 하실 때 21선, 121선, 241선 이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하는지 지지하는지 그 윗부분에서 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이라는 말은 100만주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긴 하죠. 그렇지만 맨날 100만주가 터지는 그런 종목들은 이 100만주가 의미가 없는 거래량이거든요. 이런 맨날 100만주 터지는 종목은 1000만주, 1억주 이 정도 터져야 의미가 있는 대량 거래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지지와 저항 보시면 이런 변곡점 있죠. 이렇게 꺾이는 변곡점, 뾰족뾰족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곡점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런 점들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 라인이겠고 위쪽에 있으면 저항 라인이겠죠. 이런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얼마나 있느냐, 뾰족뾰족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래쪽에서는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뾰족뾰족한 게 위쪽에 많으면 이건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추세선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꺼놨죠. 이런 추세선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런 것도 다 심리 라인이거든요. 이런 심리 라인인데 이런 심리 라인을 지금까지 계속 투자자들이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분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종목은 플레이디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봤을 때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 가지고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만든 연결 재무제표, 그런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공시를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믿으시면 되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렇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 기업들은 나중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자로 전환하거나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지속되거나 또는 EPS가 마이너스거나 이런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되거나 환기 종목으로 바뀌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 매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1월부터 지금까지 매매를 한 내역이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은 제 실현손익 화면인데, 저는 계좌가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좌가 있고, 이 6개의 계좌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4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 15, 16, 17, 18, 19번, 지금 총 19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수익 실현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 퍼센테이지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수익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이가 작으면 수익금이 작겠죠. 파이가 크면 수익금이 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내가 1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원을 얻는다면 10%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5%에서 10%를 꾸준히 낼 수 있다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이 수익률을 계속 낸다면 나중에 내 자본금이, 내 파이가 1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1000만원씩 매번 벌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억을 투자하면 1억씩이 이렇게 계속 수시로 벌리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떤 분들이 단타를 해서 1억, 10억을 넣어가지고 100만원, 500만원 벌었다. 당연히 0.5%, 1%씩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수익률로 따졌을 때 그렇게 단타를 5번, 10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저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단타만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매매 기법은 수신별 쌍끌이 매매 기법이고요. 이 매매 기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투자 마인드 보시면 인내심, 용기, 냉철함,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수를 할 때 당연히 올라간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손절을 배우셨다면 언제 손절할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세력들은 내가 어디서 손절할지를 알거든요. 개미들이 손절하는 라인을 압니다. 그래서 개미 털기라는 걸 하죠. 그 개미 털기에 속절없이 털립니다. 착한 세력들은 그냥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게 됐고요.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불안에 따르면서 매수를 하시면 마라톤 종주처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매수가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약손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위쪽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석을 하면서 냉철해집니다. 분석하면서 계속 냉철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면 분할 매수에다가 분산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종목을 하거든요.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한두 종목이 뭐 거래 정지를 먹는다든지 환기 종목으로 바뀐다든지 해서 급락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은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분석을 하면서 떨쳐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자신있게 추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목을 찾을 때 이 방법을 쓰잖아요. 추매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2년 만에 탈출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언뜻 보여드렸던 플레이디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매수를 한 게 2022년 2월 10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 계좌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도에는 4개 계좌만 운영을 했고요. 2023년 들어와서 5번째 계좌, 6번째 계좌도 추가로 이렇게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서 6개 계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계좌로 매수를 한 이후에 계속 하락하잖아요.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전환하면서 상승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죠. 근데 첫 번째 계좌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계좌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5번째 계좌, 6번째 계좌는 이때는 단타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익 실현하고 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계좌는 여기 거래 내역을 보시면 2월 10일 날 8,520원에 매수하고 2023년 11월 28일 날 이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를 3배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이때 빠져나왔습니다. 수익률이 18.62%.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이 방법을 쓰시면 탈출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첫 번째 계좌는 한번 수익을 실현했는데 18.62%죠. 자, 두 번째 계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를 보시면 이렇게 두 번 매수하고 14.9%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또 매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1%, 세 번째는 4.65%, 이렇게 세 번 수익 실현합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요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세 번째 계좌 보시면 세 번째 계좌는 두 번째 계좌 더 아래쪽에서 매수한 게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22년 3월 18일 날 9.8% 수익 실현, 그 다음에 9.5%, 9.48%, 18.18%, 그 다음 9.8%. 이 아래쪽에서 박스권 횡보할 때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 5일 날 23.54% 수익 실현했고요. 요 고점에 딱 매도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고점에 매도하려면 시장가 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장가를 하지 않으면 새치기를 해서 매수하고 새치기를 해서 매도하지 않으면 그 매수 매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는 절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계좌 보시면 자, 네 번째 계좌는 8, 8.61, 9.77, 9.71, 9.77 이렇게 요 아래쪽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실현한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계좌, 다섯 번째 계좌는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수익 실현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8.78, 8.88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가 물려있다고 무서워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손절을 해라 뭐 그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대응책이 없을 때 얘기고요. 대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몇 번 수익 실현했는지는 동영상을 돌려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하시겠죠?
이렇게 2년간, 비록 2년간 첫 번째 계좌가 물려 있었지만 이 안에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하면 내 계좌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평가손익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기업이 안 망하는데요. 그 평가손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가 수익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수익 실현하시면, 이렇게 매매하시면 언젠가는 첫 번째 계좌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매도 감시 주문을 통해서 첫 번째 계좌 매수 후에 매수가 기준으로 10% 하락할 때마다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계좌에서 매수가 대비해서 10% 상승하면 매도, 하락하면 매수, 상승하면 매도, 규칙대로 시장가로 매수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믿고 반드시 이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과거 차트 있죠?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 노르페인트네요. 노르페인트 보시면 고가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이 위쪽 저항을 두드리러 올라가는데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죠? 이런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과거부터 쭉 길게 보시고, 항상 제가 과거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부터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추천주를 찾아다니고 VIP방에 가입해가지고 수익을 얻었다 한들 뭐 평생 그렇게 VIP방에서 계실 건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공부하면서 체크를 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완성을 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폭락을 하고 뭐 코로나가 터지고 한다고 한들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하면 상승할 때 이 부분을 다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